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제력 그대에게 이정결입니다. 오늘 4월 20일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신풍제약이 슈팅이 한번 좀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좀 이게 특징적인 모습들을 좀 보면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하고 있는, 개발을,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일정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들을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슈랑 일정이랑 기술적인 이런 움직임들이랑 이게 이제 긍정적이고, 이게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은 약간 여기에 대한 움직임들, 기대감들로 반영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릴 때 이거를 별도로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 거래가 좀 많이 됐다, 어디에서 사냐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일단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이슈가 뭔가가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들을 보면은, 이때 거래가 활발했던 거래량들보다 매도 거래량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때쯤 매도 거래량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 기대감들이 소멸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숨고르기 추세 안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에서 61선까지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61선에서도 다시 한번 거래량들, 이때 이날 거래량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들, 아직까지 소멸되진 않았다. 이 이슈가 특징적인 뭔가 이슈가 있다던가 기대감들이 반영될 만한 그런 재료들이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언제든지 거래량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들을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래량들이 한 번 나온 다음에 다시 거래량들이 죽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판단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들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들이 터져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61선의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들이 좀 증가될 때 주가도 다시 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 이번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곤란하겠죠. 살짝 차익 실현 매물들이 윗꼬리 한 4만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윗꼬리가 어느 정도로 달려주는지, 강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유심히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만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여기서 종가를 좀 마감을 이렇게 해주고 윗꼬리가 위에서 좀 달리느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 판단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밀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추세적인 밀집이 과정에서 추세를 좀 벗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은 21선 상단 부분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지를 또 어디서 받는지, 반등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를 좀 강화시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만 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평균 단가가 얼마냐,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추후에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런 것들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이라고 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한 다음에 하단에 다시 내려오면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다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죠.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에서도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도, 자 보세요, 여기서 평균 단가였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단 구간에서 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더 태웠다, 대응을 좀 잡았다. 그럼 절반 부분,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잖아요. 일차적인 매도 비중 축소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 또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4만원 부분에서 이 5만원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좀 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살짝 축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윗꼬리가 달리고 차이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은 저도 같이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잡는 게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이 4만 원 하고도 또 아래 내려왔을 때 4만 원 부근으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 전략적인 대응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라 대응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포인트는 저는 4만원이라고 봅니다. 4만원 부근 평균 단가가 여기서 좀 비중 축소를 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 낮추고 손실을 좀 최소화한 다음에 비중 축소를 하는 것들, 그리고 나서 수정을 좀 받으면은 평균 단가를 한 차례 더 낮춰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이전에 한 이때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60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들 확인하면서 대응 여부들을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일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된 게 보면은 뭐 다른 내용들은 아니에요. 임상을 뭐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들은 아니고 공시가 나온 것들인데, 정전 관련 공시가 최초로 나온 것들을, 일정 공시가 나온 것들은 3월 4일이죠. 그리고 오늘 정전 공시가 나온 건데, 폴란드에서 3월 22일자가 5월 16일로 일정이 변경이 됐고, 콜롬비아가 3월 15일이었는데 4월 30일로 일정이 좀 연기가 됐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3월 11일이었는데 4월 5일로 연기가 됐고, 칠레 같은 경우에서는 승인 완료를 받았다. 4월 5일 이거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경우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이걸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임상 3상 영국 승인 관련 내용이었는데, 칠레, 아르헨티나는 임상 3상은 승인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겠죠. 남은 것들은 콜롬비아하고 폴란드인데,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추후에는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 영국 의약품 규제청에서도 이 승인을 받았던 것들이 추후엔 소식이 좀 들려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내 3상 임상 승인은 8월 27일 다국가 임상시험의 일부 다 6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영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세한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놓은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에 승인을 받았다 보니까 이때 시기적인 부분들 맞춰가지고 좀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추후에 뭐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받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그리고 영국 국내 임상들, 이렇게 임상이 진행이 되는 것들, 또 추후에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은 기대감들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들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동제약이 있죠. 일동제약이 주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일동제약, 일본에서 긴급 승인 법안 통과가 돼가지고 치료제가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 의료기기법, 약기법 개정안이 전원일치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임상 통과가 된 것들,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먹는 약 긴급 승인을 통해서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에 따라서 이거를 국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달 말 늦어도 5월까지는 임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이 경쟁력에 따른, 시장성에 따른 부분들을 봤을 때 신풍제약이 먼저냐 일동제약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서는 일동제약이 먼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유일한 리스크가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시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 같은 사례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백신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 지금 치료제도 머크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확진자들은 증가가 된다. 이전에 신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백신도 그렇습니다.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 뭐 AB 기업 두 기업이 출시를 했을 때랑, 아예 뭐 없었을 때랑, 이 기업이 할 때랑, 이 두 기업이 생겼을 때랑, 세 기업이 생겼을 때랑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백신 사업이 그렇잖아요. 백신 누가 접종을 합니까? 요즘에 솔직히 거리두기도 완화가 됐고 백신 접종률에 대한 유인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진자가 증가된다.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뭐라고 할까,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증가가
확진자들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확진자가 증가되는 만큼 치료제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A, B, C 기업, 머크사가 될 것 같고 일동제약이 될 것 같고, 이게 뭐 신풍제약이 될 것이냐, 시기적인 부분들에 따른 시장에 대한 경쟁성, 시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 허가가 나올 때쯤에 이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다.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가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관련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기업성, 파이프라인의 가치, 바이오 자체가 그래요. 바이오 자체가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거를 뭐 곱하기 몇 배를 해가지고 ROE를 책정을 하느냐. 그래서 뭐 일주당 단기 순이익에서 일주당 뭐 주식수를 나눠가지고 일주당 얼마나 하느냐, 주가를 어떻게 대입을 해가지고 PER이 얼마 되느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이게 단기 순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경쟁성, 시장성,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슈하고 뭐 일정,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장성,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봐야 되는 게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시장성,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라이벌사. 당연히 이제 뭐 A, B, C 기업, 이 C 기업이 순서로 봤을 때 뭐 머크, 뭐 일동제약, 뭐 신풍제약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이 신풍제약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 임상에 대한 일정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별개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신풍제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러하나, 일정적인 부분들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걸을 건 걸러서 들으시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